어제 치러진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공공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급등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인 2세로 30대의 젊은 한인회장이 탄생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한인들의 관심을 확인한 선거였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1,562표를 득표해 621표에 그친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30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예상보다 개표가 지연되면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당선이 확정된 이창원 당선인은 지지해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발전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믿었고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표해주신 분들 한 표 한 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고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진행된 선거는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한인 회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투표수는 2,212표, 5개 투표소 가운데 포트리 투표소가 750표로 가장 많았고 리치필드 605표, 한인회관 419표, 리들페리 260표, 에드슨은 178명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유효표는 2,191표로 집계됐습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창원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한편 어제 전해드린 대로 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투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인회관에서 예정된 개표를 앞두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2시간여 개표가 지연되고 양 후보차 측 참관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H마트 리치필드 투표소 투표함. 8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회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원 차량에 양 후보 측 참관인을 동승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선관위는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송 과정에서 양 후보 측 참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개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후보 측은 규정 위반을 내세우며 해당 투표함의 무효를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선거냐? 이게 감독관이야? 가만 좀 해. 뭘 가만히 있어 안 됐는데. 결국 선관위원들과 두 후보가 해당 투표함의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보다 늦게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자정이 가까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함을 제외한 나머지 투표함 개표 결과 이창원 후보가 이미 과반 득표를 넘어선 것을 확인한 김일선 후보가 패배를 시인하면서 개표를 마감했습니다. 잠시 휴식차 나와서 보니까 밖에 4개 투표함에서 우리 이번 이창원 후보가 승리를 거둠으로 집계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지휘한 남경문 선관위원장은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했다며 당선인을 중심으로 뉴저지 한인회의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감사관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 시장과 시의원, 시감사관과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부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합니다. 다만 이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뉴욕주 또는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발기인 중 한 명인 뉴욕 시의회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의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 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프란시스코 학교 운영위원회 등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도 확대했습니다. 2회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화이자의 실험 연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성인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었지만 16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2회차 접종 뒤 백신의 효능이 약화한다고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서 부스터샷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FDA의 결정이 나오자 곧장 승인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초기 데이터를 보면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CDC는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와 CDC는 백신을 새로 승인하거나 접종 자격을 확대할 때 통상 외부 자문기구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스터샷 확대 조치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2회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보호 효과를 약화하는 것 같다는 초기 실험실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지난 8일 2회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항체의 수준이 2회 접종 뒤 원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와 맞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겨울철까지 맞은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5차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7% 증가해 12만 1,3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긴 것은 9월 25일 이후 약 2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북부의 미시간주 등 오데오 주변과 뉴햄프셔주 등 북동부가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주민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입원 환자는 팬데믹 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미시간주에선 입원 환자가 급증하며 연방정부 의료팀이 지원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20% 늘어 6만 명 선을 넘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12% 상승해 1,275명으로 올라섰습니다. 뉴욕과 뉴멕시코에선 병원들이 환자의 증가로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 기준 8일까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2억 4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4%로 올라섰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지난 7일 최근 일주일간의 백신 접종 건수가 1,250만 회로 5월 이후 주간 접종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공공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뉴욕주에 앞서 워싱턴, 오리건, 일리노이, 뉴멕시코, 네바다, 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 건전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연말 연시 동안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면서 여기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어제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소 20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와 무관하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도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지방세포 내 체지방에 있는 특정 면역세포를 감염시켜서 면역체계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등 국제연구팀이 코로나19가 지방세포 내 체지방에 있는 특정 면역세포를 감염시키고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비만 치료 환자에게서 지방조직을 얻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방조직은 지방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대식세포 등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도 포함됐습니다. 추적 결과 연구팀은 지방조직 내 면역세포들의 강력한 염증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캐서린 블리시 스탠퍼드 의과대학 교수는 이런 염증이 중증화를 부를 수 있다며 같은 염증의 사이토카인 면역세포 분비 단백질을 중증 환자의 혈액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염증은 침입자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고 때로는 너무 격렬해 이를 촉발한 감염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딥 딕시트 비슈와 예일대 의대 교수는 바이러스는 지방세포에 숨어서 우리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려 지방세포를 활용하는 것일 수 있다며 지방세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의 스탠포드 의과대학 트레이시 맥러플린 박사는 내부 장기를 둘러싼 복부지방을 언급하며 지방 덩어리가 많을수록 특히 내장지방 덩어리가 많을수록 염증 반응이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상원이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어제 상원은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채무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으로 찬성 64표 대 반대 36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감축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법안 통과로 민주당은 단순 과반만으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안 처리로 의사진행을 늦추는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원에서 여야 의석은 50대 50으로 팽팽히 나뉜 상황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법안 처리로 벼랑 끝 전술, 채무 불이행, 또 다른 경기 후퇴 위험도 사라졌다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해야 하지만 오늘의 투표로 재앙적인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8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어제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 상향은 용이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얼마만큼 증액할 계획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부채 증액 법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당은 지난 10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어난 28조 9천 달러 규모로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물가에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직전 10월의 6.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도 0.8%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인 0.7%를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전월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81년 중반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에너지는 33.3% 급등했고 이 중 휘발유는 58.1% 폭등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물가 상승의 최대 원인이었던 중고차는 11월에도 31.4% 상승했습니다. 식음료는 6.1%, 주거비는 3.8%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주택시장 위기였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식음료 또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해 연준을 향한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연준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내년 조기 금리 인상의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도 한국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력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1, 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3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방역 패스를 적용받아 재입국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에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검찰총장직에 더 집중하기 위해 내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뉴욕 주지사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호컬 뉴욕 주지사와 톰 스호지 연방 하원 의원,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 3명 경제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식품, 숙박,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등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과 저소득 지역사회 소기업에 즉각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NYC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억 달러 규모로 10,000개 소기업에 업체당 $10,0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식품, 숙박,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산업에 속하거나 센서스 데이터에 의거 중하위 소득 지역사회에 위치한 소기업으로 연매출 $1,000,000 이하 및 직원 수 500명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수십만 명을 숨진 오피오이드 사태에서 세클러 가문이 맡았을지 모를 역할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어제 7개의 전시 공간에서 세클러라는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티머와 레이먼드 세클러의 후손들은 오피오이드 사례를 초래한 옥시콘틴 개발 회사인 퍼듀 제약의 주요 소유주들로 세클러 가문이 운영하는 재단들은 뉴욕의 구겐하임,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등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옥스포드와 예일 대학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주로 오전과 저녁에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오전 한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